2020년 카카오 신입공짜 1차 코딩 문제 중에서 3번 문제인 자물쇠 열쇠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고고학자 튜브가 어떤 비밀의 문을 발견했는데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이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 열쇠가 주어집니다. 자물쇠는 n/n의 정사각형 형태이고 열쇠도 n/m의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물쇠와 키는 이제 홈과 돌기가 있고 열쇠를 회전이나 이동해서 이 자물쇠와 딱 맞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물쇠 열쇠는 2차원 배열로 주어지고 주어진 입력값에 따라서 열쇠로 자물쇠를 열 수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열 수 없으면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제한사항을 보시면 키는 이제 n/m의 정사각형 크기인데 3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물쇠도 n/n의 정사각형 형태이고 3 이상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m은 항상 n 이하로 주어지고 이렇게 값이 0과 1로 주어져서 0은 홈, 1은 이제 돌기 부분을 나타냅니다. 자, 입출력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2차원 배열로 해서 키가 주어지고 자물쇠가 주어졌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홈 부분이 0으로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돌기 부분이 1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자물쇠가 되고 왼쪽에 보시는 게 키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키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게 되면 이 돌기가 여기에 오게 되겠고 이 돌기가 여기에 오고 마지막 이 돌기도 여기에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자물쇠가 다 돌기로 차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true를 반환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풀 방법은 어떤 하나의 2차원 배열에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2차원 배열에 자물쇠를 먼저 복사해 놓은 다음에 키를 이렇게 하나만 걸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90도씩 회전해서 이 자물쇠가 모두 1로 차는지 지금 이렇게 키와 자물쇠를 복사할 때는 값을 더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돌기가 겹쳤을 때 이 부분의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돌기가 겹쳤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문을 열 수 없는 경우죠. 물론 이렇게 빈 곳도 남았지만 이렇게 돌기가 겹치는 것도 저희가 값을 더한다 그러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하나씩 계속 이동해 가면서 맞춰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 경우의 수를 저희가 다 탐색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키가 위치했을 때 그리고 시계 방향을 90도 회전했을 때 이 안쪽 자물쇠가 다 찬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영역에 2차원 배열을 잡은 다음에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할 거고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키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자물쇠가 되겠는데요. 이 자물쇠를 저희가 탐색할 영역의 중앙에 복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배열 안에 복사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1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이제 0으로 그대로 남아 있겠죠. 자, 다음에 키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이 키를 복사할 때는 전체 이 배열에 더하는 형식으로 이제 값을 복사를 할 겁니다. 더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돌기가 겹쳤을 때 이 부분의 값이 이제 2가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돌기가 겹쳐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겹치는 것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좌표가 이제 0,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0,0 다음에 이걸 90도씩 회전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회전시킬 때는 지금 전체 배열을 다시 0으로 하고 자물쇠를 복사한 다음에 키를 더하는 걸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90도 한 번 더 돌리고 또 돌리고. 자, 저희가 돌릴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 자물쇠 영역이 모두 1인지 보면 되겠죠. 모두 1이라고 하면 문이 이제 키가 잘 맞은 거고 이제 문이 열리는 경우고요. 하나라도 2거나 혹은 0, 그러니까 1이 아니라고 하면 열리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열리는 경우를 찾게 되면 바로 이제 true를 반환하면 되겠고, 아니라고 하면 이 좌표 하나씩 진행하면서 탐색을 계속 진행하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0,1로 진행한 다음에 키를 더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값이 이제 2가 되겠죠. 90도씩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영역에 저희가 키를 더해봤자 이 빈 곳에 값이 안 차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완전 탐색할 때는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답은 항상 찾게 되겠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이중포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이중포문 안에서 이 키를 90도씩 회전하는 거를 또 하나의 포문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때마다 이 자물쇠 영역만 모든 값이 1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 영역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돌기가 겹쳤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여기도 비어있죠. 이것도 이렇게 돌기가 겹쳤고요. 하나 비었고 돌기가 또 겹쳤죠. 자, 이 경우에 빈 곳이 다 차긴 했지만 이렇게 돌기가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경우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제 더했을 때는 모양이 맞지 않지만 90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빈 곳이 찼죠. 빈 곳이 찼고 돌기가 겹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물쇠와 열쇠가 잘 맞은 거고, 자, 이렇게 찾았을 때는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 경우에 바로 true를 반환하면 되고, 자, 만약에 이 키가 계속 진행해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맞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와 자물쇠를 이제 2차원 배열로 입력으로 봤고요. 자, 기본 코드에는 지금 answer 변수를 선언을 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하다가 자물쇠 열쇠가 맞으면 바로 true를 반환하고, 끝까지 찾지 못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경우니까 마지막에 false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큰 어레를 하나 잡고 중간 영역에 자물쇠를 복사하고 이제 키를 하나씩 복사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더할 거지만 더해 나가면서 이 자물쇠 영역이 모두 이제 1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자물쇠를 복사할 위치를 보시면 키를 기준으로 해서 키의 이제 마지막 좌표가 되죠. 자, 왜냐고 하면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한 칸이라도 겹쳐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라도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이 자물쇠 영역을 전혀 채우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도 겹치는 걸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할 자물쇠의 위치는 이 키 열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좌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값을 옵셋이라고 정의해서 저장을 하고 있을게요. 옵셋은 키의 길이에서 이제 1을 뺀 걸로 해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옵셋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값만 유지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키를 하나씩 이동시킬 이중 룩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로우 좌표를 0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컬럼도 0에서 시작을 해서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0,0, 0,1, 0,2, 0,3, 0,4 자, 로우는 여기까지 가야 되죠. 컬럼은 여기까지 가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까지 가면 되죠.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키가 위치하고 한 칸 이제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결국은 이 옵셋에다가 이 자물쇠의 크기를 더한 그 크기만큼이죠. 자, 그래서 이 범위는 옵셋에 자물쇠 크기를 더한 만큼이 되겠습니다. 컬럼도 마찬가지죠. 정사각형이니까요. 다음에 저희가 이 키의 위치는 이제 이주 포문으로 모든 경우수를 만들어낼 거고요. 다음에 90도씩 회전해 봐야 되잖아요. 회전하지 않은 거 포함해서 4개만 만들면 되겠죠. 자, 로테이션 앞자를 따서 0부터 4개까지만 경우수를 이제 만들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작 위치와 회전 이 경우수를 만들어낸 거고, 자, 어레이를 저희가 탐색할 어레이를 2차원 배열로 해서 자, 크기는 그냥 필요한 크기만큼 잡아도 되지만 어차피 최대값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최대값으로 잡을게요. 자, 최대값 생각해 보시면 이 키도 마찬가지고 자물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최대 20까지잖아요. 20 이하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최대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20, 20, 20이니까 60인데 저희가 최소한 하나 겹치는 것까지만 이제 탐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제 2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빼주면 5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크기는 58이고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뉴로 생성하면 0으로 기본적으로 다 초기화 되죠.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은 0으로 다 초기화가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저 어레이에 이 자물쇠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중 포문을 돌면서 하나씩 다 이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어레이에 옵셋만큼 떨어진 위치에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레이 2차원 배열 만들었고 이 자물쇠까지 복사를 했고요. 이제 키를 여기에 이제 더해보면 되겠죠. 자, 키를 더하는 함수를 매치라고 해서 매치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볼까요?
매치에는 저 어레이를 넘길 거고요. 키도 넘겨야 되겠죠. 키 배열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경우의 수 얼마나 회전시켰는지 키의 위치, 로 값, 컬럼 값 이렇게 해서 이 어레이에 이 키 값을 더하도록 할 거예요. 자, 더한 다음에는 저 자물쇠 영역이 모두 1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체크라는 메소드를 정해 볼게요. 체크에도 저 어레이를 넘겨주고 다음에 자물쇠가 위치한 곳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옵셋 값 하고 자물쇠 크기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물쇠 영역이 다 1이라고 하면 이 체크라는 메소드에서 true를 반환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열쇠와 자물쇠가 맞는 경우니까 이제 바로 true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이 포문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확인해 봤는데 true 리턴을 안 했다고 하면은 맞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false를 반환하면 되고요. 자, 그럼 저 매치 메소드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특별히 반환해야 되는 값은 없고 입력으로 받은 어레이에 저 키값만 더해주면 되죠. 자, 얼마나 회전했는지 그리고 키 위치 입력으로 받을 거고요. 저희가 키를 다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 키의 크기를 n에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중포문으로 저 키 크기만큼 저 포문을 수행하면서 다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저기가 만약에 회전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 키의 값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자, 더해주는 위치는 요 R이랑 C 값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 위치에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위 위치에 키의 값을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 경우는 이제 저 로테이션 값이 0인 경우죠. 0인 경우에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자, 이제 1인 경우 보시면 90도 회전한 경우죠. 자, 더해야 되는 위치는 동일해요. 자, 동일한데 90도 회전한 경우니까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자, 90도 회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생각해 보면 여기 와야 될 값이 이 값이에요. 자, 여기 첫 열이 첫 행으로 가죠. 그래서 이 열의 좌표를 가지고 행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죠? 첫 열이 첫 행으로 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J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열은 생각해 보시면 이 첫 번째 와야 될 게 마지막 행이잖아요. 이게 n-1이겠죠. n-1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n-1이 오는데 자, 얘는 처음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n-1에서 이제 i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행에 있던 거는 n-1열, 그러니까 마지막 열로 가고 자, 두 번째 행에 있던 건 두 번째 열로 가고 자, 마지막 행에 있던 건 n-1에서 n-1을 빼니까 이제 첫 번째 열, 0열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2면은 이제 180도 회전한 경우가 되죠. 자, 180도인 경우에는 자, 여기 있던 값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있던 값은 여기 있던 값은 이쪽으로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n-1, n-1이잖아요. 그게 0,0이 돼, 0,0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n-1에서 i를 빼주시고, 여기는 n-1에서 j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에는 이게 여기 있던 값이 0,0이 되겠죠? 0,0으로 복사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얘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값이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n-1 행이니까, 마지막 행 n-1 행이니까 n-1 빼주면 첫 행이 되는 거 맞고, 다음에 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0, 0열이니까 0열을 빼주면 n-1열로 바뀌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경우는 이제 270도 회전한 경우죠. 자, 이거는 270도 회전한 게 결국은 반시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것 같으니까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던 값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칸에 있는 값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값은 이쪽으로, 여기 있는 값은 이쪽으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 마지막 열에 있는 게 첫 행으로 와요. 그래서 열의 좌표를 행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n-1에서 이렇게 j를 빼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열이잖아요. 결국 여기가 n-1 열이죠. n-1을 빼주면 이게 0이 되고 첫 번째 행으로 오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열은 i를 써주시면 돼요. 첫 행이 첫 열이 되고, 두 번째 행이 두 번째 열이 되고, 세 번째 행이 세 번째 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행의 좌표를 열의 좌표를 써주시면은 반시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 결국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270도 회전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입력을 받은 거대로 키 값을 그 배열에 더해준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자물쇠 영역이 다 1인지 확인하는 체크 메소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불량 타입을 반환할 거고요. 입력으로 어뢰를 받고 자물쇠가 위치한 그 옵셋 값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물쇠의 크기 n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중 포문으로 자물쇠 영역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물쇠가 위치한 곳은 어레이에서 옵셋만큼 더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자, 이 값이 1이 아니라고 하면 0이나 이제 2인 경우죠. 겹쳤다고 하면, 돌기가 겹쳤다고 하면 2일 거고, 이렇게 비어있다고 0일 거예요. 어쨌든 1이 아니라고 하면 열쇠가 자물쇠를 안 맞는 경우니까 바로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return false 하지 않고 이 이중 포문을 다 맞췄다고 하면 모든 칸이 다 1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키하고 자물쇠가 맞는다는 얘기니까 true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체크 메소드도 다 작성을 했고요. 자,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을 했고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